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래된 벗들이요. 김교수라네. 어느덧 세상의 모진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지 100년이 넘었구려. 100살이라는 나이, 어찌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나 이 긴 시간에 강을 건너오며 내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쉼없이 달리는 긴 기차 여행과도 같지. 젊은 날에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왔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역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이라네. 지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착각 속에 살았더군. 일제강점기의 끝자락에서 태어나 전쟁의 포화를 겪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 숨가쁜 성장의 시대를 온몸으로 밀어올리며 우리는 오로지 채우는 것만이 미덕이라 믿었지.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네. 가장 큰 실수는 내 기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억지로 태우려 애썼다는 것이야. 정작 나의 영혼을 깊이 알아주는 진정한 지기지우는 없는데 그저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놓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황혼이 내려앉은 이 시기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복이 아니라네. 그것은 그저 영혼을 갉아먹는 혼란일 뿐이지. 혹시 자네들도 지금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 나를 잊을까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식어버린 인연들 말일세. 내 말을 부디 깊이 새겨듣게나 70 이후에 남은 운명과 평화는 전적으로 자네들 주변의 고요함에 달려있다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기가 흩어지는 법이지.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서 자네들의 맑은 생기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갉아먹는다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격이지.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을 막는 일이라네. 오늘 나와 함께 자네들의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 보세나.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게 두려워할 것 없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법이니까.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게나. 그것이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네. 아니, 오직 그것만이 자네들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것이야.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게나.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인맥이 곧 자산이고 사람이 곧 힘이었던 시절이었지.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바뀌었네. 정보가 넘쳐나고 연결이 과잉된 시대에는 오히려 관계를 끊어낼 줄 아는 절제력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자 품격이 된다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지. 너무 많은 관계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네. 자네의 남은 시간이라는 귀한 자본을 어디에 투자할지 냉정하게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야.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은 바로 거칠애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이라니.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이지.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같지 않네.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력은 정해져 있지.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불행과 원망을 듣느라 자네의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는가? 내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네.
말에는 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기운이 담겨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말해주겠네. 입만 열면 자식 욕, 며느리 흉, 세상에 대한 원망,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있을 걸세.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하지.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음의 기운, 즉 나쁜 기운을 자네에게 배설하고 있는 것이네.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자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그들의 탁한 배설물이 자네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이라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그 쓰레기를 받아낸 자네는 집에 돌아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밤새 악몽에 시달리게 되지.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네. 자네의 운기가 오염된 것이야.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강해서 결국 자네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든다네. 이것이 바로 애군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내 벗이었던 김서방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지.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그는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던 사람이었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어. 그래서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지. 그의 거실은 언제나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네. 그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자신이 인기가 많다고 믿었지. 내가 그에게 기운을 좀 아끼게, 자네의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야 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게 아니지 않소라며 웃어넘겼네. 결국 70 중반이 넘어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 많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네. 이익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이지. 내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네. 수척해진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켜줬구려.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이네. 그는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자신의 생명력을 다 써버린 것이야. 자네들의 전화번호부에도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있지 않은가.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의 물과 같네. 젊을 때는 흘려도 금세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한 방울의 물도 귀한 법이지. 의미 없는 사교 모임이나 체면 치레를 위한 자리는 자네의 양동이에 구멍을 뚫는 짓이라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게나.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자네의 영혼을 보호하는 숭고한 결단이라네. 두 번째로 자네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인연은 바로 늙은 배우자, 평생을 함께해온 영혼의 동반자라네. 나쁜 인연을 정리하여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먼 곳에 있지 않네. 바로 지금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한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네. 많은 노인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는가?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이지 지겹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하고 말이네.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지. 밖에서는 호탕한 회장님이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었네.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였네. 아내가 떠나고 1년 뒤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는 쏘스라치게 놀랐지. 그 화려했던 집안에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네.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앉아있더군. 그는 집안에 해가 져버렸다고. 아무리 보일러를 때도 뼈가 시리다고 울먹였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복을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 부부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양의 결합이라네.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댐과 같지. 자네의 배우자는 자네 인생의 기억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라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자네의 존재를 세상에 묶어두는 뿌리가 된다네.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은 내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같아.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은 집안의 공기를 찢어놓고 그 틈으로 병마와 우환이 들어오는 법이지.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이야말로 최고의 풍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부적이라네. 오늘부터 태도를 바꾸게나.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네 자신의 노년을 위한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구분 등에서 부처를 보고 예수를 보게나. 그들은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진 전우일 뿐이라네. 낡은 배일수록 못질을 함부로 하면 가라앉는 법이지. 홧김에 말이 나오려 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치게나.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동이다 라고 말이네. 과거의 서운함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를 오염시키지 말게. 그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행위나 다름없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라고 읊조리게나. 말이 씨가 되고 기운이 된다네. 자네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자네를 고독과 우울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이야. 마지막으로 자네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라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자네 자신이지. 너무 당연한 말 같나?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내가 본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이라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았는가?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에 물 말아먹고 그것을 희생이자 사랑이라 믿었겠지. 내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 이야기를 해줌세. 그녀는 동네에서 보살로 통했지.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시부모 수발을 들며 아들 둘을 유학까지 보내며 헌신했네.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였지. 70에 접어들어 남편을 보내고 이제 좀 편해지려나 싶을 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네. 평생 바쳐 키운 아들들은 병원비 문제로 다투며 어머니가 왜 건강 관리를 안 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느냐고 짜증을 냈지. 병실에 누운 최 여사가 죽기 며칠 전 내 손을 잡고 말하더군. 교수님,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라고 말이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는가.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그녀를 떠나버린 것이지. 이것은 우주의 냉혹한 법칙이라네. 자네의 육체는 영원히 머무는 성전이지.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지도 않으며 늘 못났다 늙었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살기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파괴한다네. 자네가 스스로를 홀대하면 몸을 감싸는 보호막이 찢어지고 그 틈으로 병마와 가난이 들어오는 법이야. 노인들이 겪는 통증과 우울함은 오랫동안 무시당한 내면의 아이가 지르는 비명이지. 그러니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뒤집게나 자식에게 줄 유산을 아껴서 자신을 위해 쓰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이네. 진정한 건강은 약병이 아니라 마음의 자존감에서 나오네.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힌 혈관도 뚫리는 법이지. 이제부터 가장 좋은 음식은 자네가 먼저 들게나 옷장 속 아껴둔 옷을 꺼내 입게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이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게나. 70년, 80년 긴 세월 버텨내느라 고생한 나의 심장에게 닳아버린 무릎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하게나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이네. 자네가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자네를 귀하게 대우하기 시작할 것이야. 그때 비로소 자네의 노년은 초라한 독고가 아니라 위험 있는 고독의 경지로 승화될 것이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하네. 지금까지 움켜쥐려 했던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이지. 100년을 산 내가 자네들에게 주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빼기의 미학이라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쌓아 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70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있네.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지.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고, 허전하지 않겠느냐고 묻네. 하지만 기억하게나. 그릇은 비어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지. 꽉 찬 컵에는 아무리 귀한 차를 부어도 넘쳐흐를 뿐이라네. 자네의 삶도 마찬가지야. 불필요한 인연과 부질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년에 필요한 맑은 생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네. 지금 당장 전화기를 켜서 지난 1년간 한 번도 목소리를 섞지 않은 이름들을 과감히 지우게나.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게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풍수와 같네.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을 단호하게 거절하게나.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나의 남은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품이 있는 방패라네. 관계를 가지치기 할수록 자네의 영혼이 숨쉴 여백은 넓어질 것이고 그 텅 빈 공간에 비로소 하늘의 복이 내려앉을 것이야. 그리고 고독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나.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 차이라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거지와 같은 마음이지만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제왕의 마음이지. 나는 이것을 고독한 황홀경이라 부르네. 70이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혼자가 되지.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네. 젊은 날의 소란함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 아침에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처량하다 여기지 말게나. 찻잔의 김을 보며 창밖의 구름을 지켜보는 그 순간 자네는 거대한 대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야. 바람소리, 햇살의 따스함이 오로지 자네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이지. 남들의 시선과 평가라는 시끄러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나. 70, 80은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황금기라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 말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지혜를 채우게나.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며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마주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자존감을 지키게나. 자네가 자신을 귀빈으로 대우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도 자네의 뜰 안으로 모여들 것이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고요히 앉아보게나.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해준 배우자에게 고마웠다고 전하고 이 모진 풍파를 견디며 띄워준 자네 자신의 심장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며 토닥여 주게나.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거센 계곡을 지나온 물일수록 하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이라네. 자네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네. 부디 오늘 밤은 후회도 불안도 내려놓고 우주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곤히 잠들길 바라네. 자네들의 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겠네. 나는 김 교수였네. 고맙구려.